마지막 자소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보 상반기 자소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건보에게 어필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본인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했던 분야, 그 경험에 대해 현재까지의 성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린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신 직무 있죠. 건강직, 요양직, 행정직, 전산직 등등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왜 내가 건강보험공단을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까지 뻗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소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유한 현재의 전문성이 있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라는 점은 이미 현재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핵심 역량, 전문성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건강직과 요양직 면접에서 꼭 물어보는 필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심평원처럼 면접에서 물어보는 주요 질문들을 자소서 단계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직무기술서 상의 지식과 기술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식적인 측면에 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법과 행정 뭐 등등이 있죠. 법령 지식이 풍부한 점이 나의 전문성이다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이니까요. 그래서 경영기획, PR, 고객관리, 통계, 총무, 인사, 사무행정, 예산 등등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이런 기술력과 지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하나 가장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강화하였던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행정직 분들은 무조건 민원 응대 능력이다 또는 소통 능력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획력도 있고요, PR 능력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PR 능력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마케팅 홍보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유한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면 과거에 홍보 마케팅 지식을 이론상으로만 배웠는데 이론만 알다 보니 현실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점을 가정하면 되겠죠. 참고로 행정직 기준에서 쓸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를 좀 택해 본 겁니다. 그래서 배웠던 이론들을 실무에 적용하며 다양한 변수들을 몸으로 체득하였다 이런 부분을 실무 능력 향상 과정에 있어서 보완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홍보 능력으로 특정 고객층에게 물건을 팔아봤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대상을 설정해서 기대 이상의 목표량을 달성했다든지 뭐 유튜브 조회수를 상당히 높였고 아니면은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기재를 하더라도 항상 통계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목표량을 달성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건보에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러한 능력, 나의 이러한 전문성들을 건보에 입사하여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지라는 점을 마무리로 포부와 함께 작성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행정 외에도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지원하신 분들은 지금 보유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쌓아온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뭔지를 제시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틀잡기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보의 지원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생각해 보시고요. 지원 직무 내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이냐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가장 큰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업무 이해도다, 응대 능력이다, 분석 기술이다, 통계 분석이다, 커말 능력이다, 기획력, 홍보력, 마케팅력, 고객관리 등등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강화해 온 여러분들의 단계별 과정과 그런 과정 속에서 역량 발휘를 하여 이룬 성과를 제시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가 만들었느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식적인 부분 너무 광범위하다. 근데 특정 대상에 대한 다양한 실무 활용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더 하였고 실무 능력을 최대한 쌓기 위하여 현장 속에서 이런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만든 성과가 무엇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단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간호사분들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4번 항목은 간호사분들 특히 건강직으로 지원하신 분들이 원학만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4번 항목을 작성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제가 면접 때 만났던 많은 분들 소재를 한번 추려서 실제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위주로 자소서에 적어보았습니다. 소아암 간호사 근무 시에 항암제 투약 전후 부작용 관찰, 그리고 감염관리 외에도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녀 보호자, 특히 부모들이죠. 이분들의 간호교육과 정서적인 지원을 주로 맡았다. 이런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의 항암 과정을 곁에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정말 썩어 문드러질 수 있겠죠. 소아암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사실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 소아암 자녀들을 위하여 24시간 내내 곁에서 간호하는 보호자들이 자녀를 아끼는 마음속에서 본인의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간호를 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보호자들 또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서 결국에는 건강이 같이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자를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이런 보호자까지 관리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다. 임상에서 느꼈던 점을 먼저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특정 대상자들이 아닌 특정 대상자는 소아, 우리 아동이겠죠. 아동. 그래서 이런 아동들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이런 더 광범위하게 지식 강화를 위하여 건강검진센터로 이직을 해서 전 연령에 걸친 초기 암 검진자들을 위한 개인별 건강교육을 진행하였고, 자, 이러한 느낀 점으로 인하여 스토리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면접 때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건강교육을 진행하며 오랜 기간 임상에서 쌓은 암 환자 가족들의 고충과 부위별 암 진단 초기 단계에 꼭 필요한 대처 요령과 정서적 관리 방법을 상세하게 전하며 센터 내 검진 건수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성과를 쓱 넣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누구보다 임상에서의 나의 경력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더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반응이 좋을 거고 센터 입장에서는 검진 건수가 3배 이상 늘게 되면은 검진센터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소 계약직으로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 의료비 지원 사업 과정과 산정 특례 관련 기준을 민원인의 지식 수준에 맞춰 쉽게 설명하여 친절 직원으로 수차례 선정되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직이나 아니면 요양직이나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전문 지식들을 상대방에 맞춰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소서에 어려운 용어를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많이 하시죠. 실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건소에서 친절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던 부분이 나의 또 다른 성과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성과로 쓱 넣었습니다. 이제 포부입니다. 이렇게 쌓아온 암 관련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건강직무 수행자로 발휘하여 국민들의 암 예방은 물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특히 건복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암 검진 수검률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느꼈던 이런 전문성의 미흡함을 다른 곳에 이직을 하여 점점 더욱 강화를 하였고, 그 안에서 만들었던 성과들도 이런 식으로 있었으며, 결국 내가 이러한 성과들을 냈던 과정을 통하여 기른 역량을 건보에 가서 최대한 발휘하겠다, 이런 스토리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건강직 분들은 이런 식으로 왜 내가 건강직을 지원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로 쓸 수 있는 소재를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건보는 참고로 지원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 동기를 내가 먼저 어필해야만 합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 면접 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 내에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에 쌓아온 이런 역량 과정을 성과와 함께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번 건강보험공단 상반기 자소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항목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건보에게 하는 것인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건강보험공단 상반기 자소서 가이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잘 쓰시는 분들은 면접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의 평가가 있는지를 너무나 훤하게 보고 이 답변 내용을 최대한 컨설팅을 또 해드리다 보니 면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꼭 나중에 필기 합격자로서 면접 대상자로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최대한 작성을 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 시행계획안인데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항목을 나눠놨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별로 궁금사항이 있다 싶은 부분은 지금 보시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는 루멘블로그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무리하셔서 꼭 서류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잘 쓰셔서 꼭 서류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